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말 주간 세계 경제 탑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2월 8일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 건의 뉴스를 발췌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11월 중 고용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26만 6천 명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3.5% 등으로 전반적으로 고용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BBC 뉴스의 US Jobs Growth Jumps in November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세계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가 원유 가격 부양을 위하여 원유 생산량을 대폭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CNN 비즈니스의 OPEC and its allies agree to deeper production cuts to prop up oil prices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미국 주가 상승의 최고 모멘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코멘트 한마디가 주가 흐름 내업자 정보 거래량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마켓워치의 Trump perfectly orchestrates the stock market's rise whenever momentum wanes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Jobs Growth Jumps in November B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11월 중 고용이 10개월 내 최고인 26만 6천 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 18만 명을 크게 상회한 것입니다. 실업률은 3.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하여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용지표의 호전이 미중 무역전쟁, 세계 경제 침체 등의 나쁜 조건 하에서 나온 놀라운 결과, 기자는 surprising이라고 얘기하는군요. 고용지표 호조의 요인을 보면은 첫째, GM 자동차 근로자들이 4만 1천 명이나 파업에서 업무로 복귀하였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특히 의료 분야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래 고용지표 추이를 보면은 매월 고용 인원이 작년보다 올해가 줄어듦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월에는 26만 6천 명이나 급증한 거죠. 그 바른 쪽에 실업률표를 보면은 2010년에 10%에 달하던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여 지난달에는 3.5%까지 내려간 거죠. 그 오른쪽 편은 11월 중 26만 6천 명의 산업별 고용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교육 및 헬스케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부문 고용 5만 4천 명 중에 GM 자동차 근로자 업무 복귀가 4만 1천 명이 대부분이네요. 11월 중에는 파트타임 근로자 수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나온 매우 놀라운 고용지표, astonishing이라고 표현하네요. 이런 놀라운 고용지표에 힘입어서 지난 주말 미국 다우지수가 337포인트나 상승하였습니다. 트럼프가 그레이트 잡스 리포트라고 환호하고 그 지지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고용지표의 대폭 호전으로 페드는 올해 3차례 금리 인하한 조치 이후에 당분간 추가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전쟁, 세계경제 침체, 그리고 제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상회하는 26만 6천 명의 취업 증가, 그리고 역사적 저점의 실업률 3.5%. 그야말로 어스타니싱한 고용지표군요. 그런데 그 요인을 살펴보면은 조금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GM 근로자 4만 1천 명이 파업에서 복귀하여 일시적 요인으로 취업이 증가한 점,
그리고 둘째로 페드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페드는 올해 하반기 이래 3차례나 금리를 인하했고,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긴급 유동성 공급 그리고 양적 완화까지 다시 실행하였죠. 이러한 요인들은 지속적인 고용 호조 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번 고용 호조의 긍정적인 면은 앞으로 소비 지출이 증가해서 GDP 증가에 기여할 거라는 점. 부정적인 면에서는 완화적 통화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 그리고 조기 경기 과열 및 국제 수지 악화의 우려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11월의 고용 호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곧 조정이 예상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무역전쟁과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이 기업 투자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또 지난 6월 이래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내년 연초 머지않아 고용 지표가 좀 나빠질 소지가 많아 보이는군요.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OPEC and its allies agree to deeper production cuts to prop up oil prices. CNN 비즈니스 보도 내용 보시죠. 오펙 14개 회원국가, 러시아 및 일부 석유 생산 국가들이 원유 가격 부양을 목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대폭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유 가격의 하락 요인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미국의 세일 오일 붐에 의한 공급 과잉, 그리고 둘째로는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입니다. 작년 9월에 미중 간 무역 전쟁 악화로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크게 났고,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원유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왔죠. 그러다 올해 상반기에 조금 일부 회복하더니 다시 지금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생산량 감축 규모를 보면은 2010년에 이미 합의된 감축 합의분 120만 배럴,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50만 배럴을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루 170만 배럴의 감축이 시행되는 거죠. 다른 뉴스를 보니까 사우디가 40만 배럴을 추가 독자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뉴스도 있군요. 이런 감산 합의 발표로 지난 주말 원유 가격이 조금 상승했군요. WTI의 경우 지난 주말 0.8% 상승해서 지금 배럴당 59불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등 비오펙 회원국들은 감산에 합의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비오펙 회원국들의 생산 규모는 내년에 약 230만 배럴 일 생산이 예상된다는군요. 이번 감산 합의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주도했는데, 특히 사우디의 경우 사우디 아람코사가 최근에 IPO를 단행하였기 때문에 유가를 부양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아람코사는 사우디 내 독점 생산 업체로서 세계 최고의 영업이익을 자랑하죠. 우여곡절 끝에 이니셜 퍼블릭 오프닝을 성공하였는데 공모 단가가 32리알 8달러 53센트군요. 이를 30억 주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5.6 빌리언 달러 256억 불을 자금 조달을 하였군요. 사상 최대 IPO입니다. 알리바바, 4년 전에 알리바바 IPO를 능가한 거죠. 이제 곧 리야드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인데, 당연히 주가를 부양해야겠죠. 아람코의 밸류업을 위해서요.
주가 부양을 위해서는 유가의 부양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 유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감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감산 합의를 가장 주도하게 된 거죠.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트럼프 perfectly orchestrates the stock market's rise whenever momentum wanes. 마켓 워치 뉴스 보시죠. 네, 마켓 워치사는 미국 주가 상승 또는 하락의 최고 모멘텀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네요. 즉 시장 주가 흐름, 내부자 정보, 그리고 거래량보다 트럼프의 코멘트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모멘텀이 약해질 때마다 완벽하게 시장을 지휘해서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을 말 잘 듣는 외환형 강아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네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트럼프가 오케스트라 지휘봉을 들고 주식시장을 지휘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좀 우습죠? 마켓 워치사는 두 개의 ETF 차트에 의해서 트럼프의 코멘트 한마디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실정적으로 분석하였네요. 그 하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장지수 펀드의 흐름이고 또 하나는 S&P 500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 펀드 S&P 500 ETF 펀드군요. 네, 마켓 워치사는 트럼프가 주식시장 상승에 거의 완벽한 타이밍에 발현하였다. President Trump might just be the best stock market timer ever 라고 표현했네요. 사례 인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트럼프가 타임리한 코멘트로 주식시장을 지휘하는 상황과 관련해서 마켓 워치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네요. 첫째, 현 주식시장은 모멘텀 추세를 추종하는 이런 패거리 투자자가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러한 모멘텀 투자자를 강아지처럼 잘 조종, 매니플레이트 하고 있다. 그리고 모멘텀 투자자들은 중국과의 페이즈 1 무역 딜이 성사되면 주가가 5 내지 15%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대형주와 인기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네, 이런 추세적 모멘텀 투자가 잘 맞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멘텀 투자보다는 밸류 인베스트먼트를 선호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제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